자, 2023년 7월 학력평가, 고등학교 3학년 7월 학력평가, 이제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번입니다. 주어진 다항식에서 x의 8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주어진 다항식의 일반항을 좀 찾아보면 좋겠죠. 주어진 다항식의 일반항은 n이 6인 거니까 6CR에 x제곱에 r제곱 2에 6-r제곱이 될 거고 x의 8제곱 되려면 결국 r의 값이 4일 때일 거니까 x 8제곱이라고 하는 중구는 6c4에 2의 제곱 곱하기 x의 8제곱으로 표현되는 거고 앞에 있는 요 숫자가 개수되면서 6c4 곱하기 2의 제곱값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개수가 될 겁니다. 6c4는 결국 우리 이항 개수 또는 우리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6c랑 같을 거고 이 곱하기 4가 되니까 6 곱하기 5를 2로 나눈 거에다가 4 곱해주면 되니까 답은 60 되면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24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차례대로 A, B, C, D를 하고 4개의 곱이 27의 배수가 되려고 하니까 3의 배수가 적어도 3번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즉 3의 배수가 3번 또는 4번 나와야 되니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먼저 구하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는 3, 6 두 가지 있으니까 3분의 1일 것이고 3의 배수가 3번 나오려면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 되겠죠. 4C 3의 3분의 1의 세제곱 3분의 2 하나 더하기 4C 4의 3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하면 3의 배수 4번 나오는 거니까 27의 배수가 될 확률이랑 똑같을 것이다 라는 거. 그러면 3이 4번 있으니까 81분의 앞에 거 계산하면 8 플러스 1 나오니까 정답은 9분의 1 하면서 24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때 x제곱의 평균이 xa 플러스 5일 때 b-a의 값을 구하자라는 거. 그러면 위에서 이산 확률 분포표의 특징이죠. 확률 질량함수를 다 더하면 값이 0이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2a 더하기 2b의 값이 먼저 1의 값이 나오면서 a 더하기 b의 값이 2분의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x제곱의 분포를 찾아보면 1, 4, 9가 될 거니까 평균은 a 더하기 4a 더하기 4b 더하기 9b 되니까 5a 플러스 13b라는 값이 나오고 이게 현재 a 플러스 5라고 얘기한 거니까 4a 플러스 13b가 5구나 라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요거에서 그냥 가도 되겠네요. 저기다 2배 해주면 4a 플러스 4b는 2가 되니까 빼주면은 9b는 3 나오니까 b의 값이 3분의 1 나올 것이고 둘이 더하면 2분의 1 돼야 되는 것 때문에 a가 6분의 1이라고 찾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b-a의 값을 구해주면 6분의 1 구하면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주머니 A에는 흰 공이 1개, 검은 공이 2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B 주머니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A 주머니에서 1개 공을 꺼내서 B 주머니에 넣고 B 주머니에 넣은 것에서 3개를 꺼낼 때 적어도 하나가 흰 공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상황부터 차근차근히 봐야겠죠. 맨 처음에 A 주머니에서 첫 번째는 A 주머니에서 흰 공이 나오겠죠. 그러면 B 주머니에는 흰 공은 4개 들어있을 거고 검은 공은 3개 들어있을 건데 난 여기서 3개 공을 뽑았을 때 적어도 한 개의 흰 공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전체 확률에서 흰 공 없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A 주머니에서 흰 공 나올 확률 3분의 1. 그중에 이제 흰 공 4개, 검은 공 3개 있는 주머니에서 흰 공이 하나라도 나오려니까 전체 확률인 1에서 검은 공으로만 나오는 경우에 확률을 빼주자. 7C3에서
검은 공 3시 3의 확률을 빼준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요게 맨 처음에 A 주머니에서 흰 공 나왔을 때 B 주머니에서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이다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A 주머니에서 검은 공을 뽑는 경우가 되겠죠. 검은 공을 뽑았을 때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은 4개가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거. 그러면 검은 공을 3개 뽑으니까 검은 A 주머니에서 검은 공을 뽑을 확률 3분의 2일 것이고, 그때 검은 공 4개, 흰 공 3개 있을 때 흰 공은 하나는 나와야 되는 거니까 검은 공만으로 나오는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7시 3분의 4시 3, 요 확률을 빼주면 될 것이다. 당연히 요건 동시에 하는 거니까 더해주면 되겠고, 요 두 개의 확률은 위에는 흰 공 뽑고 검은 공을 뽑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하기 해주고, 두 가지 사건 A 주머니에서 흰 공, A 주머니에서 검은 공 나오는 사건은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덧셈 정리해서 더해주면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럼 확률 계산할게요. 이제 3분의 1 곱하기 1 빼기 7C3 같은 경우 위에 계산할게요. 7C3은 7, 6, 5를 3, 2, 1로 나누는 거니까 35분의 1을 빼는 거고, 더하기 3분의 2에 1 마이너스 35분의 4C3이니까 4가 되겠죠. 자, 요 확률 구해주면 되고, 앞뒤에 3분의 1 공통 있으니까 묶어내면 1-3분의 5, 35분의 1 더하기 2-35분의 8 될 거다라는 거.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35분의 3에서 9를 빼는 거니까 숫자 좀 크네. 3에서 3-35분의 9가 되겠죠. 그럼 35에다가 3 곱하면 105고 거기다 9를 빼는 거니까 9, 6, 96. 그러면 여기다 3 곱하니까 32, 35분의 32가 되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숫자 0 3개, 1 2개, 2 2개가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를 한 번씩 사용하여서 일렬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 근데 이웃한 2장의 카드가 적힌 수의 곱이 모두 1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건 문제는 2라는 숫자 때문이죠. 2 곱하기 1이 있으면 안 되고 2 곱하기 2가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뜻은 2는 무조건 누구랑만 붙어야 된다? 0이랑만 붙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2를 나중에 어쨌든 2를 이웃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니까 나머지 나열을 한 다음에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숫자들 5개를 나열하는 경우를 생각할 건데, 그러면 0, 0, 0, 1, 1 이렇게 생각하면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을 2팩, 3팩 이렇게 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총 경우의 수는 10가지가 되겠죠. 10가지. 자, 그러면 이런 경우, 그 중에서 이런 경우 있다 해볼게요. 0, 0, 0, 1, 1. 그럼 2를 나열할 수 있는 곳은 2가 이제는 무조건 0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형태라던가 앞에 들어가는 형태가 될 거죠. 여기는 들어가면, 맨 마지막에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들어가야겠네. 3, 2 이런 경우의 수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얘네 곱하면 어차피 답이 없거든요. 나눠야 될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경우 뭐 있을까 했더니 0, 예를 들어 1이 여기 들어오면 사이에 1, 2개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여전히 2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니까 여전히 3C인 거야. 반면에 1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나 2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밖에 없냐면은 하나, 둘 여기밖에 없으니까 얘는 한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뭐가 기준되는지도 이제 이해가 되죠. 1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2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0, 0 사이사이와 뭐 끝자리에도 0이 있으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 군데가 있는 반면에 1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딱 0 사이에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0 여기 옆에 이런 데 자리 못 들어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2가.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네. 그러면 이런 경우의 수, 이런 경우의 수, 즉 1이 붙어 있는 경우의 수와 1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긴 1이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나열한다면은 여기는 4가지가 되겠죠. 4가지 있겠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얘도 하나로 생각해서 하나, 둘, 셋, 4개의 대상이 있는 거 나열해주면 되니까 4가지가 되겠죠. 그럼 얘네 둘 곱해주니까 얘는 12가지가 나타날 것이고, 반면에 1이 떨어져 있는 경우의 수는 아까 위에서 구한 게 0, 0, 0, 1, 1을 나열하는 방법이 10가지인데
그 중에서 1이 붙어있게끔 나열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으니까 1이 붙어있지 않게끔 나열하는 방법 6가지가 되니까 총 6가지 있으면서 6가지 있으면서 더해주면 1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고 임의로 한 개씩 5번 꺼내면서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는 거니까 결국은 숫자 나열처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꺼낸 숫자의 n번째 꺼낸 숫자를 an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자릿수로 얘기하면 1, 2, 3, 4, 5를 쭉 나열하면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이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AK가 K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가 3이다. 최소값이 3이다 라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나열됐으면 만족하는 애들이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그럼 그 중에 최소값은 1이다. 이런 상황이다 라는 소린 거죠. 자, 어쨌든 그것을 만족하는 최소의 값이 3이다. 일 때 A 플러스 A1 플러스 A2랑 A4 플러스 A5가 같을 확률, 이렇게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얘기니까 앞에 확률분의 뒤에 교집합의 곱사건의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될 거지만 결국은 그거는 앞에 있는 사건을 A, 뒤에 있는 사건을 B라고 얘기한다면 A 사건 경우의 수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도 되니까 쌤은 각 사건들의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AK가 K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이 3이라고 얘기하니까 쌤은 5개의 숫자를 그대로 나열할 거예요. A1,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숫자를 나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자, 여기 나열할 건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 1 이런 숫자가 오면 안 될 거다라는 거죠. 즉, 첫 번째는 A1이라는 숫자가 얘는 1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된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면은 자연수 최소값이 3이 아니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보다 크다. 얘는 3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A1이라는 숫자는 1이 되면 절대 안 되고 A2라는 숫자는 1이나 2가 되면 안 되고 A3은 1, 2, 3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쌤은 맨 처음에 3이라는 숫자가 A3이 3인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나머지 4개의 숫자를 어떻게 나열해야 되는 건데 1이라는 숫자가 여기 오면 안 돼. 첫 번째는 1이 오면 안 돼. 두 번째는 1과 2가 오면 안 돼. 그러니까 1은 절대 여기 못 오니까 1은 무조건 뒤에 있는 숫자에 적혀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1은 무조건 뒤에 있는 1은 여기 무조건 뒤에 와야 돼. 1은 무조건 여기 와야 돼. 라는 거죠. 반면에 2는 여기 오면 안 되지만 앞에 오는 경우는 가능하고 또 뒤에 올 수도 있으니까 2가 첫 번째 칸에 왔을 때와 아닌 경우로 좀 구분할게요. 그러면 아닌 경우는 여기 1, 2로 이루어져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제는 요런 첫 번째 케이스로 먼저 구분할게요. 첫 번째 2가 맨 앞에 있고 1은 여기 둘 중에 와야 되니까 1의 자리 정하는 경우 2가지 경우가 있겠죠. 1 여기 또는 여기 오는 경우. 첫 번째 왔다 치면 이제 남은 숫자 4, 5를 나열해야 되니까 4, 5 나열할 자리 2자리니까 2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 2를 뒤에 나열하자 했으니까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1, 2, 2, 1 나열하는 2가지. 그럼 나머지 4, 5, 6이라는 숫자를 앞에 나열해야 되니까 역시나 4, 5, 6 나열하는 방법 2가지가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세 번째 숫자 A3가 3인 경우에는 총 경우의 수가 4, 4에서 8개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중간에 A3이라는 숫자가 2인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2인 경우를 생각하면 여전히 1은 여기 뭐다 1은 여기 뭐다가 되는 거니까 1은 무조건 여기 써야 되겠네. 뒤에 1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엔 3, 4, 5는 어디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1부터 나열 1이 네 번째 옷과 다섯 번째 옷과 나열하는 방법 2가지. 1이 왔다고 치면 나머지 3, 4, 5의 숫자 나열하는 방법 3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총 숫자는 12가지가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마지막으로 또 A3이 1인 경우 A3은 3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1인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는 1인 경우로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할라 했더니 어떤 숫자를 조심해야 되냐 했더니 2를 조심해야 돼. 2가 역시나 여기 오면 안 되지만 여기 첫 번째 자리는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는 2가 뒤에 올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도 둘로 나눠서 1이 앞에 첫 번째 오거나 또는 4, 5 자리에 2가 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 왔다. 첫 번째 2가 왔다면 3, 4, 5는 나머지 세 칸에 아무렇게나 나열해도 괜찮으니까 3팩토리얼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가 뒤에 오는 경우는 2가 왔다 치자. 2가 어디 올래 정해줘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2가 왔다 치자라고 하면은 나머지 경우의 수 그냥 정해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6가지, 여기 12가지라고 하면서 총 경우의 수가 38가지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앞에 사건을 A라고 얘기했으면 NA가 38이구나라고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될까요? 이제는 A1, A2랑 A4, A5가 더한 값이 같아지는 경우의 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 요건 좀 지울게요. 칸을 좀 쓰려고 요건 좀 지우고 그러면 뭐는 변하지 않을 거냐 했더니 요 상황들은 변하지 않는데 그 와중에 앞뒤에 있는 숫자들 더하는 게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편하게 먼저 가운데 있는 숫자가 3인 경우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남은 숫자는 1, 2, 4, 5일 거고 더한 값이 같은 경우는 2, 4가 앞에 또는 뒤에 1, 5가 앞뒤로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맨 앞에 2가 오는 경우면 뒤에는 무조건 여기는 4가 고정이 되는 거고 여기 뒤에는 1, 5가 나열돼야 되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구나 라고 얘기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5가 오는 경우는 1은 절대 앞으로 올 수가 없었죠. 1이 절대 앞으로 올 수 없으니까 1, 5가 앞에 라인에 들어오는 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운데 A, 3이 3인 경우는 두 가지 A와 B, 뒤의 사건을 B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B 사건의 곱 사건, 둘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건은 두 가지밖에 없구나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엔 A3이 2인 경우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남은 숫자가 1, 3, 4, 5인데 두 개 더해서 같은 숫자 배열이 될 수가 합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럼 여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없고 그 다음엔 A3이 1인 경우는 2, 3, 4, 5 숫자가 있을 거니까 역시나 3, 4가 같이 있고 2, 4가 앞뒤 1, 2, 3, 4, 5 쌍으로 나눠진다고 하면은 합이 같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도 2가 앞에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럼 2가 앞에 오면 5가 여기 뒤에 오고 뒤에는 3, 4가 나열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라고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2가 뒤에 오는 경우는 2가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되니까 결국은 2, 5가 나열되는 방법도 두 가지 여기 3, 4가 나열되는 방법도 두 가지 있다라고 찾을 수 있네요. 그럼 총 경우의 수가 4에다가 4도 하니까 8가지가 되는구나. 그래서 두 곱사건의 경우의 수가 8가지가 되면서 정답은 19분의 4라고 찾으면서 2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도 역시나 경우의 수를 판단하는 문제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조심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숫자 나열에서 확률이 좀 다른 경우의 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확률이 만약에 다른 경우 흰 공이 뭐 2개 있고 검정 공이 1개 있는 26%과 같은 확률이 좀 다른 경우는 경우의 수만으로 좀 생각하면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 경우의 수를 구하는 데에서는 그 경우가 모든 이 3, 2, 1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가 나타날 확률이 동일할 때는 경우의 수로만 해결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쌤은 29번 문제를 보고는 우리 통통이 친구들 다 틀렸겠구나 이건 내용이 좀 어렵겠다 통통이 친구들에게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문제 자체가 어렵기보다는 좀 낯설게 주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사실 엄청 어렵진 않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연속 확률 변수 x와 y가 가지는 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4까지로 동일하면서 x와 y의 확률 밀도 함수가 각각 fx, gx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고는 fx에 대한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죠. 그래서 사실 우리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 영역의 넓이가 1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뭐 미지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fx는 완벽하게 주어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엔 G라는 걸 봐야 되는데 G는 닫힌 구간 0에서부터 4까지 연속. 아니 수투가 아니라 쌤 확통인데 뭐 연속이란 단어까지 나오나요? 라고 얘기하면 어떡하겠어, 우리 배웠는데 알아야지. 연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다음 식을 만족시킨다 얘기하는데, 결국은 요거 정리해주면 두 개의 식을 곱했는데 0이 된다는 건 gx-fx가 0 또는 gx가 a가 돼야 되겠죠.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gx는 fx이거나 a라는 식을 가져가야 돼 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g가 여전히 연속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 fx라던가 g라는 함수는 fx나 a를 따라갈 건데, 그냥 뜬금없이 만약에 함수가 하나하나 f가 이렇게 y는 fx가 있고 뭐 a라는 애가 이렇게 있으면 g라는 애는 따라가고 있어야 되니까 왼쪽에서는 f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따라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불연속이잖아. 따라가려면 어떻게 따라가야 돼? 바뀌려면 만나는 점에서부터 바뀌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A라는 친구는 어디 있어야 될까? 일단 만나는 점이 있어야지 바뀔 수 있으니까 만나는 지점 요렇게 여기를 Y는 A라는 선으로 생각을 해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 했더니 0에서부터 1까지 fx의 y의 0에서부터 1까지 y가 0 이상 1 이하일 확률이 x가 0 이상 1 이하일 확률보다 작다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렇게 보면 되겠죠. f라는 이거는 우리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0에서부터 1까지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의미하게 될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했더니 형광펜으로 좀 칠하면 어떻게 보면 0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요 영역의 넓이, 이 빨간색 쌤 형광펜 칠한 요 영역의 넓이가 결국 뭐라고? x가 0 이상 1 이하일 확률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y가 0 이상 1 이하일 확률이 그거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함수가 g라는 함수가 f라던가 a를 따라가야 되는데 f를 계속 따라가고 있으면은 똑같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따라가야겠네? 얘는 여기서 이 f라는 애를 따라가다가 a라는 애를 따라가야지만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을 확률보다는 y가 0과 1 사이에 있을 확률이 더 작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된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파란색 형광펜으로 칠해보면 밑에 있는 친구를 보면 x가 3과 4 사이에 있을 확률은 이 오른쪽에 이 파란색 영역이 될 거예요. 파란색 영역. 여기가 x가 3 이상 4 이하일 확률인데 y가 3 이상 4 이하일 확률이 역시나 그 x가 3 이상 y가 4 이하일 확률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이 파란색보단 적어야 되니까 g라는 함수도 역시나 a를 따라오다가 f를 따라가는 형태가 돼줘야지만 더 작게 그래프가 그 영역이 그려질 수가 있겠죠. 물론 쌤 혹시 이렇게 따라가면 작아지는 경우는 없을까요? 안 되겠죠. 이미 여기까지는 같은데 요거 A를 따라가면 여기 더 위에가 더 넓어지니까 무조건 이런 형태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G라는 애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0에서부터 F를 따라가다가 1까지는 얘를 따라가. 근데 연속이라 했으니까 그대로 여기까지는 따라와야 될 거예요. 여기서는 A를 따라가거나 F를 따라가거나 둘 다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에서부터 4까지 요걸 따라가고 있으면 만나는 지점까지는 일단 A를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요 사이에서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있는 거야. 밑으로 따라가다가 다시 얘를 따라갔을 수도 있고 A를 따라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생각해보면 밑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보면 X 입장에선 여기들 위에까지 다 칠한 부분의 넓이가 1 되고 있는데 Y는 덜 칠한 부분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1 될 수 있어 없어? 전 영역에서 넓이가 1 될 수 없으니까 G라는 친구는 A를 계속 따라오는 요런 모양이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쌤 파란색으로 칠한 요 친구가 Y의 확률 밀도 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찾아볼까요? 그러면 A 값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라고 얘기하면 A 값은 어떻게? 여기 전체 영역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는 건 여전히 변화가 없죠. 차근차근히 여기 좌표부터 찾아볼게요. 1일 때 요 직선은 왼쪽에 요 직선은 1일 때 2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니까 여기 A 값이 되려면 2분의 1A면 될 거예요. 기울기가 잘못 얘기했어요 쌤이.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밑에가 2a여야지 y 값이 a가 되겠죠. 그 다음엔 요 함수는 보다시피 2에 대하여 대칭인 모양이니까 반대편에도 만나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길이가 2a일 거니까 여기는 4-2a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각형은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사다리꼴 넓이가 1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아랫변의 길이 4, 윗변의 길이는 2와 2a 두 번 빼야 되니까 4-4a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2분의 1 높이는 a인 사각형이 나오는데 이 넓이가 1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주면 될 것이다 라는 거 될까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8-4a 곱하기 a 한 개 1이 되는 거니까 2 한번 약분해주면 4-2a에 a 곱한 값이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항시켜주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4a가 되고 요것이 플러스 1한 값이 0이다 라는 식이 나오는 거죠. 이항시켜주면. 그러면 요 방정식의 해가 문제에서 말하는 a가 될 건데 a를 찾기 위해서 쌤은 완전 제곱식 이용할게요. 인수분해 잘 되는 모양은 아니어서 플러스 2를 해주려면 플러스 1 더해주는 거니까 1. 그러면 2 묶어내면서 a-1의 제곱은 1이니까 a-1의 제곱이 2분의 1 되면서 a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a가 지금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a 값은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는 값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y가 여기 있죠. 여기 너무 밑에 있나? 조금만 내릴까요? y가 0과 5a 사이에 있을 확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a 값이 조금만 이쁘게 정리해 볼게요.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니까 0과 y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0 마이너스 5 루트 2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자. 이런 상황이 되겠죠. 될까요? 자, 그러면 이건 대략 어떤 숫자일까 좀 파악하기 위해서 어디 사이에 있는가 알아야지 영역도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니까 좀 차근차근히 구해보려 하는데 요 숫자가 어디 사이냐라는 거 구하려면 차근차근히 구해보면 이게 1과 2분의 5 루트 2가 되니까 대략 얼마인가 생각해보면 얘가 25에 5니까 얘는 루트 50이에요. 그러면 7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은 숫자야. 그러면 10에서 그걸 빼니까 얘는 3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큰 거죠. 2분의. 그래서 1보다는 크고 2분의 3보다는 작은 숫자예요. 이 친구가. 그럼 어디 있다는 소리야? 5a는 이쯤에 있는 거죠. 뭐 이쯤에 있다. 모르겠으니까 5a가 하는 이쯤에 있다. 1보다는 크고 2분의 3보다는 작으니까 여기 반틈보다 더 아래 왼쪽에 있게끔 해야 되니까 뭐 대충 한 이쯤에 있다 이런 형태로 여기가 5a야 이런 형태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겠죠? 되겠죠? 자, 어쨌든 요쪽으로 있구나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거고요. 어쨌든 이쪽에서 그러면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결국은 내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넓이는 아랫변의 길이는 5a, 윗변의 길이는 앞에가 여기 2a니까 3a가 되겠죠.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고 높이인 a를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뒤에 거 더하면 8a니까 4a의 제곱이 내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답이었고요. a가 여기 있죠? a 제곱 해주면 4 곱하기 4분의 4 플러스 2 마이너스 4 루트 2라고 나오니까 6 마이너스 4 루트 2라는 숫자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p는 6, q는 4가 나오면서 문제에서 원하는 pq의 곱은 24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는 사실은 우리 통통이 친구들에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통계 파트에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가 잘 안 나오고 나와도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들만 나오니까 잘 보지 않은 문제여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속성과 적분 내용도 우리는 수투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학년 친구들은. 근데 역시나 뭐 쉬운 건 아니고 한 번쯤 잘 봐놓고 한 번쯤 더 생각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통계 고득점을 위해서는 확률과 통계 파트는 다 맞추는 게 좋으니 내용을 한 번 더 꼼꼼하게 봐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29번의 정답은 24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요 표현이 나왔네요. 쌤 항상 애들한테 얘기는 했는데, 물론 2학년 친구도 아니고 3학년 친구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요 표현이 나왔네요. 나 조건 한번 볼게요. 나머지 조건은 차근히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나 조건 보면 5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n에 1 넣으면 F1이 F3보다 작은 거고요. F3이란 값을 구하려면 3을 대입해보면 되는데 3 대입하면 5보다 작고, 그 다음에 5라는 걸 보려고 5 대입하면은 7보다 작다는 거니까 홀수끼리 증가함수, 단조 증가함수라고 얘기하는데 표현을 알고 있는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등호까지 들어가는 증가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n에다 2를 넣으면 2보다는 F4가 더 크거나 같고, n에다 4 넣으면 얘가 6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홀짝을 구분해서 크기를 조합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증가함수가 되려면 조합인데 등호까지 붙으니까 중복 조합을 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엔 둘의 F7과 F3의 차이가 3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잘 보면 3분의 1, 3분의 1 붙었는데 얘네가 모든 자연수가 되려면 결국은 여기는 홀수항들을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돼야 되고, 얘네는 2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뺀 게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고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건 어쩔 수 없이 다 구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F1이 1인 경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확실하게 정해지는 건 F7이 4인 게 정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엔 두 숫자를 더한 값이 얼마냐면 5가 되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는 숫자예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 그러면 나머지 홀수 부분에서 채워주려면 F3과 F5를 더한 숫자는 나머지가 1인 숫자여야 되는 거죠. 나머지가 1인 숫자. 나머지 1인 숫자가 되는 방법은 0, 1 더하거나 2, 2. 나머지 2인 숫자 두 개들을 더해도 나머지 1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1과 3 사이에 있는 4 사이에 있는 숫자로 돼야 되니까 얘는 3, 4 이렇게 더하거나 또는 2, 2 더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경우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1이면서 나머지 3인 1, 3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홀수항들을 채우는 방법은 세 가지 있을 것이고요. 짝수항도 채워줘야겠죠. 짝수항 채우려면 F2라고 하는 값은 앞에서 F1이 1이었으니까 F2라고 하는 숫자는 나머지가 1인 숫자가 돼야 되니까 요게 4거나 또는 F2가 7인 경우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거. F2가 4면은 F4와 6은 4보다 큰 숫자들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4, 5, 6, 7 4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뽑아주면 될 거고요. F2가 7인 경우는 7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짝수를 채우는 방법의 개수가 바로 얘네 둘 더하는 경우의 수니까 5C2 플러스 1이니까 11 되겠죠. 근데 앞에는 홀수를 채우는 방법은 세 가지였으니까 총 경우의 수 33가지가 나오는구나 라고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될 거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F1이 얼마인 경우? 2인 경우를 봐줘야겠죠. F1이 2가 되는 순간 F7은 고정이 되어지죠. 얼마로? 3 더하는 숫자니까 5가 될 거고요. F2도 고정이 돼야겠죠. 둘을 뺀 숫자가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3 더해주는 5라던가 또는 6 더해주는 8 돼야 되는데 8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아예 고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역시나 얘네 둘 더한 숫자는 잘 보니까 7, 즉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숫자가 되기 때문에 F3과 F5를 더하면 나머지가 얼마?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숫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 2가 되는 방법은 나머지 1 더하거나 2와 나머지 0인 거 더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먼저 나머지가 2인 경우는 1인 경우는 2와 5 사이에서는 3 하나밖에 없으니까 3 끝. 그 다음에 2, 4, 나머지 5인 경우 5, 3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건 나머지 얘기였고, 그래서 홀수들 채우는 방법이 세 가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짝수를 또 채우려면은 짝수들은 F2가 5가 고정됐으니까 그것보다 큰 것들로 골라줘야 되니까 3He 즉 4C가 되면서 3 곱하기 4C니까 18가지 나오겠다라고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는 결국 이제는 F1이 3인 경우, F7은 6인 경우. 힘들어. 조금만 더. F2는 이제는 3의 배수, F1이 3의 배수니까 F2에서 둘의 차이도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라서
여전히 6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쨌든 얘네 둘 더하면 나머지 0인 숫자니까 F3과 F5를 더해도 나머지가 0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0 2개짜리라던가 1, 2 더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먼저 나머지가 0, 0 되는 경우는 3, 3, 6, 6, 3, 6 가능할 수 있고요. 나머지 1, 2인 경우는 4, 5 이렇게 있을 테니까 몇 가지? 4가지겠네. 이번에 여기서 좀 달랐죠. 홀수가 4가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F2가 6이면 4, 5는 4, 6이 가질 수 있는 숫자는 2가지. 6, 7 중에 2가지 골라주면 될 테니까 3, 2 해서 3가지 하면서 얘는 12가지가 되겠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에요. F1이 얼마인 경우? 4인 경우 F7은 7이 되고요. F2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또다시 여러 개가 나오는 거죠. 1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F2가 7인 경우도 가능할 수 있죠. 차이가 뺀 차이가 3의 배수가 돼야 되다 보니까 이게 2가지 가능한 거죠. 그럼 먼저 역시나 홀수들부터 채울게요. 얘네들을 더하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숫자가 되기 때문에 F3과 F5를 더해서 나머지가 1이 돼야 돼서 나머지가 10, 01 또는 22인 숫자들 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가 1인 숫자는 요 사이에서는 4 있고 0인 숫자 6, 그 다음에 7 이런 것 경우 있고 2 되는 거는 5밖에 없어서 여기서 역시나 3가지 이제 홀수들 함수 정하는 방법이 3가지. 얘는 7개죠. 7개. 1, 2, 3, 4, 5, 6, 7 다 가능하니까 7H2. 얘는 한 가지 되죠. 7H이면은 8C2니까 8, 7이니까 28가지. 거기에 한 가지 다니까 29가지. 짝수를 채우는 방법 29가지에 3 곱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지? 9, 3, 27에다가 3, 2, 6, 87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더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총 경우의 수 30가지. 얘네 둘 더하면 100 몇이고 20대죠. 120까지.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150이라고 구해지면서 30번의 정답은 150이 되겠습니다. 증가함수와 그 다음에 나머지랑 관련된 내용인데 쌤이 지금 나머지로 설명하긴 했지만 사실 꼭 나머지로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기 둘이 더하면 지금 5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네 둘 더하면 5인 걸 알고 있으니까 3의 배수가 되려면 얘가 될 수 있는 숫자가 얼마가 돼야 되지? 갑자기 헷갈리네. 1이거나 3이 돼야 되니까 1. 근데 1은 둘이 더해서 1은 불가능하니까 4라던가 또는 3 더해주면 7이라던가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다 해서 찾아주면 되거든요. 얘네 둘로 하면 7고 얘가 4, 얘도 4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나머지로 쌤이 학교에서는 수업할 때는 나머지랑 관련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서 나머지로 생각해 봐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더하는 숫자로 구분해 봐도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문제 풀이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엔 9월 영상에서 보겠네요. 일단 수고했습니다.